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입니다. 2019년에도 사단법인 배우고 나누는 무지개 배나TV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는 배나무 학당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고 나누는 배나무 학당 우리 프로그램은 한국 내 사회, 문화, 뉴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전문가 여러분, 다문화인, 탈북민 등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 첫 회를 꾸며주시는 출연진 여러분 소개 먼저 할게요. 네. 이렇게 갈까요? 네. 네. 첫 회니까 당연히 와주셔야죠. 네. 사단법인 배나무 대표 장원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든든합니다. 그리고 여기 게스트니까 먼저 늘 네. 함께하는 마리아님 먼저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마리입니다. 네, 올해 17년 차 되죠? 올해 17년. 그렇죠. 오 갓. 마이 갓. 그리고 오늘 메나TV에 처음으로 오셨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레샤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어서오세요.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이레샤님 방송동에서 많이 접했어요. 네. 네. 일단 그 마리아 네. 마리아 소개로 오셨는데 우리 네. 동생. 동생? 저는 제가 2008년 때 러비나시아 할 때 거기 이제 이레샤 언니를 만나게 되는 건데 이레샤 언니 2004년에. 2004년 초기 멤버구나. 러비나시아. 그리고 제일 이렇게 든든하고 고급스러운 패널이었어요. 패널에 거준 패널. 맞습니다. 거급 네, 패널. 거급 패널. 그리고 이레샤 언니 항상 이렇게 지하철 다니면 항상 이 사람 봤어. 막 어머머,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엄청 많이 어머, 알아봐요. 진짜요? 담나. 만만치 않아요. 참고로 이리샤님은 네. 한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도 이제 마리아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죠? 18년째. 18년째. 한 1년 차이가 많기는 하는데. 그리고 방송을 그 러비나시아 빼고도 그 세바시 강연도 봤어요. 세바시 강연도 저도 받고. 방송을 지금 1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에 유튜브 네. 이레샤라고 친 거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라디오도 하고 오. 네, 백도시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일본도 가신다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이거 해야죠.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배나무 학당 되게 좋은 말이 같기도 하고 또 배우고 이제 나누는 나누고 배나무예요. 그리고 네, 사실 이거 이제 수술해야 할 일이 같기도 하고 다문화라서 맨날 우리가 나는 다문화다 외국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그래. 비로에서 이렇게 만든 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나무 학당 첫 회라서 그렇죠. 어떻게 꾸려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큰 이야기부터 이제 2018년을 그렇죠. 뒤돌아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가볍게 네. 2018년 1년간 뒤돌아보면서 이제 다문화 관련 기억에 남는 뉴스나 제 본인 소개를 소개를 잊어버렸어요. 저는 본인 소개가 아시잖아요. 빠졌습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MC를 맡고 있는 제일교포 박향수입니다. 저도 20년 돼갑니다. 네. 선배님 아니, 반갑습니다. 조금의 차이잖아요. 조금의 차이잖아요. 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주제 처음 주제는 2018년을 뒤돌아보면서 다문화 관련 우리가 기억에 남는 뉴스나 네. 그 각자 의견 같은 걸 나눠보고 네. 또 주변 다문화 분들의 반응 같은 거 그렇죠. 조금 간단히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작년 1년 다문화 관련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 2018년 때 좀 안 좋은 사건들도 많았고 뭐 추락 사고도 있었고 노동자 일하면서 추락 사고도 있었고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추락 노동자. 그리고 또 학생 인천 인천 학생도 그렇고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스리랑카에서 오신 그 불법 불법 체류자가 네. 불나는 집에서 할머니 90대 맞아요. 할머니를 구했다가 연주권을
아, 그 네. 일 때문에 아 네. 그분이 스리랑카 분이었죠. 네. 제 스리랑카 첫 분이었어요. 번째 분이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제 연주권을 아까 얘기해놓은 것처럼 한국에 비자가 없이 살다는 분에게는 연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아마 어쨌든 좋은 일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좋기는 하지만 아마 이게 앞으로 있는 외국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 자유롭게 불법자료자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스리랑카 친구도. 그러니까 그 한국에 오래 살기 때문에 불법되는 거 아니라 온 지 얼마 안 되는 일 년 반 정도 되는데 불법, 이렇게 1년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연주권 따라고 하는 일이 아니지만 좋은 일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도 그만큼 이제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한국 나라를 이제 좀 믿게 되는 거예요. 좀 기대하게 되는 그 사건들. 네. 그러니까 다문화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빅 뉴스. 네, 빅 뉴스, 빅 좋은 뉴스. 그렇구나. 맞아. 그것만 아니라 이제 아까 또 이제 좋은 점에 이거도 하지만 안 좋은 점에 이제 스리랑카에도 얼마 전에 이제 불 났던 거 있잖아요. 풍등 화재. 그것도 스리랑카 친구였어요. 풀등이가 풍등이라고 저 이렇게 소원 비리고 소원 빌어서 날렸는데 그게 날렸구나. 일산의 그 유류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난 그 사건. 아, 그게 기억나시죠? 스리랑카. 네. 그 친구도 스리랑카.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럴 때 얘기하고 싶은 게 처음 점이 그 친구가 이제 그게 볼 내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 스리랑카 이렇게 외국인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조금 안정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냐면 더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스라는 자체 거의 배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지방 안에 보일러 들어오거나 따뜻한 밤바다에 활용하거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가스랑 되게 관계가 굉장히 멀리 생각하거든요. 가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런 이제 자기 수원을 빌고 이제 여의도에서 그때 이제 행사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날르다가 보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위치에 이제 그 돌아져서 이제 터치하게 되는 일인데요. 큰 사건이지만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정말 이게 좋은 방향으로 보고 그 친구가 이제 마무리 사건이 됐기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만 움직이는 거 아니라 안정감이나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에 살아가야 되는 생활법이나 그런 거 조금 가르쳐주는 기회를 조금 많이 열어준다면 올해 조금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따로 유리샤님 작년 1년 동안에 뭐 뉴스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뉴스 보는 것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다양한 바쁘라서 저도 이제 작은 단체로 톡투미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톡투미라는 대표님이세요. 이주 여성 자조 단체를 만드셔서 대표님이신데 단체 등에서도 이제 우리가 방금 내가 시작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다문화라는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 우리한테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오래 살면서도 18년 산 이래샤라고 말할 때 그 18년 동안 제가 가졌던 내용들이 오는 후배들한테 나눠주지 않는 게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활동이 단체에서 하는 게 그런 생활에 대한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같은 경우에는 오자마자 생활도 배우지만 자기 안정감 가지고 이뤄가기 위해서 일자리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조금 발현시켜서 일할 수 있는 도와주는 역할이라든지 또 이제 아까 무국을 갈 때 되게 가고 싶어 가서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좀비를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무구와 이제 한국어를 연결하는 큰 다리, 중간 다리를 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있고 학교를 지역별로 지금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베트남 내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기는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베트남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배우고 싶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2002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가 살해당해가지고 이제 다시 엄마와 함께 들어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부모들이라고 할 거죠. 그 아이들이 베트남에 그러니까 호치민 지역이 또 컴토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기에 그 아이들이 몰려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는 아빠 나라로 다시 들어온다. 한국이죠. 한국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보다는 필요하는 게 오기 전에 필요한 준비 작업, 뭐 언어 배우거나 이 문화. 나라에 대해 문화 배우거나 이렇게 필요한 그런 접근 센터를 열어서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런 장르를 그러니까 하고 다문화를 있습니다. 한국 군내에서 의아만 하시는 게 바로는 아니라 동남아, 양방향으로.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마무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대단하십니다. 올해도 네. 그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작년 1년간 네.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가장? 저는 제일 가슴 아픈 사고 그 인천 중학생 맞아요. 추락사. 그렇죠. 네. 어머니가 어머니가 러시아 국적의 네. 고려인이거든요. 고려인이시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고려인 아닌 걸로 알고 완전히 있어요. 러시아 엄마? 완전 백인, 러시아인가요? 네, 아. 백인.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오랫동안 조금 시달림을 당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자살 시도율이 5.4%, 한국 가정 학생 2.7%의 2배라는 거죠. 더 높아요. 네, 두 그러니까 배 그만큼 넘게.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님들도 아무래도 그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뭐 취업을 하신다거나 이러다 보면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말하고 이럴 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글쎄 좀 구조적으로 저희가 좀 좋은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문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게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센터에 가거나 뭐 학교에서 방과후 다문화 방과후 같은 거 있으면 왜 다문화 아이들만 그 교육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문화 아이들 교육을 받고 나서도 좋게 나가려고 했는데 한국 아이들이 준비 안 되는 아이들이 또 문제죠.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다문화 아이들만 아니라 다문화 수업을 아예 전체 모든 학생들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조금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게 사실 지금 다문화라는 말이 생기기도 20년이 가까이 됐죠. 그렇죠. 우리나라 모든 것이 빨리 사회잖아요. 빨리빨리, 모든 네. 것 빨리 해결되는 사회가 되는 이 나라에 네. 이 다문화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그 뭐랄까 멈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물러 들어요. 있다. 왜냐면 다문화라는 말이 외국인이 왔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문화는 이제 세계가 다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다니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게 한국이고 네. 사람들이 내가 우리나라고 하면 스리랑카라고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우리라는 말이 한국밖에 안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게 점심시간에 커피 한 잔에는 그렇죠. 꼭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셔. 이게 뭘까요? 변화예요. 변하죠. 근데 이 변화가 인정시키는 게 다문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다문화라고 사람을 손가락에 보고. 웃게 되니까 문화는 빠져나가고 있고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그 뭐랄까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가는 가능성으로 문제는 커가고 있고 해결 방법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한국에서 이렇게 막 우리 다문화 시대 뭐 다문화 뭐 이렇게 크게 말을 하지만 네. 다문화는 약간 좀 그 이미지. 기본에서 약간 떨어지는 이미지. 도와줘야 예, 되고 예, 뭐 좀 힘들고 예, 힘들고 약간 좀 이렇게 말을 되게 풍부하게 되게 화려하게 하지만 네. 사실 이미지. 사실 이렇게 둘러보면 약간 좀 막 이렇게 그래도 벽이 있어요. 그 벽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벽을- 다문화라는 말 말을 자체가 조금 바뀌려면 아. 말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물르는 다문화에 대해 아니고 사람이 이제 외모의 다문화가 아니고 자연이 있는 다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지금 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외국인, 우리는 다문화인, 일반인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년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어. 뭐 10년 되면은 뭘더 바뀐다고 에이.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마음은 먼저 그렇죠. 이게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마음에 있는 그게가- 벽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도 노력해야죠. 우리도 노력하고 그 한국
그 전체에서도 그렇죠. 네, 높아요. 그렇죠. 그죠. 외모든 뭐든 생각이든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맞아. 사회에 대한 브랜드가 그죠? 아닌 다문화 하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게 이제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그쵸. 그거는 네. 작년에 되게 인상 맞습니다. 깊었어요. 500명을 넘는 난민들이 왔을 때 또 그때 그 한국 저는 그냥 구경만 했지만 그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지고 안 된다고 절대로 뭐 범죄 같은 것도 걱정되고 그리고 그렇죠. 일부는 또 유명 배우를 포함해서 인도주의적인 네,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죠. 한국은 아시아에서 맞아요.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인데 해야 된다고. 인도주의적 맞아. 그 극심한 대립 그 인터넷으로 댓글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진짜 그 예멘 난민이라는 공이 뚝 떨어졌을 때 파장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되게 관심 깊게 또 바라봤어. 저는 그냥 구경만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시작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따로 뭐 이 정도로 넘어갈까요? 특별히 뭐 2018년 뒤돌아보고 할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네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통계들이 매년 바뀌니까 지금 그렇죠. 연초니까 네네. 갖고 오신 통계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큰 그림부터 이제 한국에 네. 살고 있는 제한 외국인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신 통계가. 네, 그러니까 2017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청 발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5%가 다문화 가정이고요. 4.5%. 다문화 인구는 225만 명. 그다음에 전체 신혼부부 26만 4천여 쌍 가운데 8.3%가 8.3%. 다문화 저도 같은 혼인. 거 찾아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OECD에서 인구의 5%를 넘으면 외국인 비율이 그 나라를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5%에 육박. 근접했죠. 네, 거의 뭐 5% 2020년쯤에는 네, 곧 5%가 넘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문화 국제 결혼 네. 비율도 8%를 넘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는 10% 넘었대요. 10%면 열 쌍에 한 쌍. 하나. 그리고 2017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하면 5.2%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다섯 명. 5명이 다문화 다문화. 가정에서 네. 태어난 어린이라는. 그렇죠. 네. 2세 미래가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2세를 다문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오는 그 신부들이 가장 많은가 그 통계도 나왔어요. 그 통계 예. 2017년 그때 그 전해까지는 중국. 중국이 많았어요. 딩동댕.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1위가 어디죠? 아, 그래? 베트남. 아. 네. 베트남 신부가 제일 많고요. 그 어.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필리핀, 그 다음이 일본, 5위가 태국. 일본 왜 참? 일본 많아요. 일본 제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일본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옆 나라고 교류가 그렇죠. 있으니까 싸움도 많지만 삼위예요. 교류도 많으니까 스리랑카 몇 대예요? 스리랑카가 제가 못 찾았어요. 없습니다. 네. 없죠. 없어요. 별로 많지는. 스리랑카에는 그런 아직까지는 이렇게 국가 간의 그런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베트남이나 이제 이런 고려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거. 로시아권도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아, 우즈벡도 그래요? 그렇고 어, 카자흐스탄도 그래서. 그렇고. 아, 그쵸? 그거 우즈벡, 카자흐스탄 다 로샤 쪽으로 같이 아니요. 들어가요? 찾으면 따로 네. 나올 거예요. 제가 5위까지만 찾아봤는데 이렇게 베트남 신부가 가장 많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또 뭐 있어요? 통계 가지고 온 거 혹시 있으시나요? 아이들이나 아이들 관련해서. 네, 아이들에 관련해서는 현재 초등학생 중에 3.1%, 그러니까 82,733명이 다문화고요. 중학교 1.2%, 고등학교 0.6%가 다문화입니다. 0.6%.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분이 대림동에 대림초등학교인가 거기는 70%가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맞습니다. 대학생. 네, 그죠? 대림동, 중국인, 조선족 조선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는데. 네. 그리고 안산에도 거의 90%가 다문화인 그 학교가 있고 제주도 쪽에도 많고 네. 다문화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학교들이, 학교들이 이제 나왔죠. 엄청나게 예, 인천에서도 다누리 초등학교에 있는데 음. 거기서 다문화 아이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메뉴도 따로따로 있어요. 예? 예, 밥, 거기 음식도. 음식 입학할 때 거기도 이렇게 막 돼지고기 먹냐, 뭐 소고기 먹냐 다 이렇게 다 조사하고 학생을 이렇게 맞춰서 그 일부러 이렇게 요리하는 게는 아니라 네. 요리는 몇 가지 하고 어떤 학생들은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종교적인 되니까 일 때문에. 거기 빼고 뭐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배려를 성실하게 해주는구나. 맞추고. 그건 진짜 대단한 거 대단한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결혼 이주민이보다는 이게 노동이나 노동 약간 거기 중간에서 고려인들, 가는 고려인들 중부 많이 있고 아동이라든지 그런 남자들이 맞아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 진짜 시골적 농어촌 지역은 거의 100% 다문화인 학교도 그 학생수 적은 학교 있잖아요. 나오고 있다고 하고 어떤 통계는 2020년도에는 그 농어촌에서 이제 농가 가구의 절반이 이제 다문화가 된다 막 그런 통계까지 봤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문화가 진행되고 있겠구나. 그런 통계들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생각보다 생각보다 더 많고 되게 많고. 약간 좀 든든해요. 든든해요, 네, 사람 아니 다문화 그쵸. 이렇게 막 퍼지면서도 법도 바뀌고 또 이렇게 시설도 많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법이 믿어요. 제정되고 네, 정비가 네. 되면 네. 한국 사람들도 한국 학생들도 마음도 준비돼가고 있고 뭐 나중에 한 10년 뒤 아마 뭐 다문화 왕다 뭐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맞아 아이들도 뭐 다문화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뭐 피부 색깔 뭐 이름 조금 다른 애 아이들이 있어도 별로 놀래지도 않는 우즈벡에서 있기는 우즈벡에서도 50 넘게 민족이 같이 사는데 뭐 다문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다 그냥 같은 사람. 뭐 언어도 이렇게 막 무슨 언어 뭐 내 말 알아들어 음식 뭐 입에 맞아 뭐 그런 질문도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거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튼튼한 거는 한편이지만 네. 반대편이 이제 고민도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아직까지도 계속 이제 그렇죠. 진통을 같은 겪죠. 흔들림이 있는 게다 보니까 준비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조금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안정감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이해라든지 그런 다양성이 조금 확실하게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조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참 고마운 게 그런 다문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 교육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대요. 지금은 유치원부터 그런 다문화 교육을 하는 유치원들이 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어릴 때 다문화 이해 교육 같은 거. 저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문화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좋지만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진짜로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뭐 설날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인사 뭐 그 다 가르쳐줘요. 문화를 너무 이렇게 아끼고 막 이렇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가면 뭐 식당 뭐 1인 좌석도 있고 막 그런 거 남편이 보면 되게 마음 아파해요. 그래서 저 걱정이 이렇게 다문화 이렇게 많아질수록 한국 문화가 좀 사라지고 같아. 있는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거. 아파요. 맞습니다. 네, 한국 문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거를 좀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1인 식당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식당 가서 혼자서 사시는 한 사람 앞에 반찬 밥 해가지고 여기 벽 앞에서 이렇게 밥 먹고 혼자 밥 먹을 수 있게. 혼밥. 그거 일본에서 너무 익숙한데 여기서는 여기서도 다 많이 시작이 해주고 되는 있어요. 밥은 다 같이 먹는 거. 혼밥이라는 거. 남편이 그거 보고 마음 아파요. 마음 많이 아파요. 아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 저도 학교 수업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이 아이들한테 아침 뭘 먹고 왔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많은 아이들이 우유 먹고 토스트 먹고 뭐 빵 먹고 시리얼 뭐, 먹고 네, 밥 네. 먹고 들어왔다고 말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랑 비슷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한테는 나 김치찌개 먹고 왔어요. 된장찌개 먹고 왔어요. 저도 이렇게 아침에 얘기해요. 밥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게 누구 받고 있는 문화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변화가 되는 게 일반인 분들이는 토스트 먹고 이렇게 우리 같은 분들이는 김치찌개 사랑하는 우리는 오히려 그 문화를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갖고. 하는데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 그게가 참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아쉽죠. 우리나라 문화도 이렇게 다문화 교육이라는 게 우리 거 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같이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있는 다문화 교육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말하면.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뭐 그 나라 인사를 가르치고 그 나라 전통 옷을 보여주고 그거는 당연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관심 있으면.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는 우리나라의 문화, 대한민국의 문화,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비슷한 다른 곳의 문화 함께 어울려서 가르쳐 준다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시기도 하고 쉽게 안아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맨날 무조건 가서 아이보가 나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마음속에는 무조건 나를 스리랑카 사람. 위치에만 도물려는 문화를 가르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맞아요. 그 지금 언니 하고 싶은 말을 이해했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안녕하세요. 나는 스리랑카지만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저는 그냥 사람들이 직원 저한테 어디서 왔어 하면 저 안양에서 왔어요 해요. 멋진 대답입니다. 예. 바로 왜냐면 질문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 해봤잖아요.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답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지만 답을 다르게 놓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20년 전이잖아요. 비행기 타고 바로 오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도 조금 이해가 바르게 되고 우리 엄마의 고향이 스리랑카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자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인천에 있었던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거가 없으려면 물론 아이들한테 우리가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해는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배려가 이제 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리 생각. 다문화인 스스로가 해야 될 역할도 참 많은 것 굉장히 같아요. 많은 것 정말 같아요. 우리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항상 한쪽 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인가 왜 일반인가 이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안에서 구분이 그렇죠. 그려져서. 지금 계속 우리가 구분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 사회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은 통계들 보시고 뭐 느끼는 바가 있으시죠? 제가 이제 82,000명 초등학생이 다문화다 3.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12년에는 33,000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6년 사이에 33,000에서 82,000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네. 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맞춤형 또 섬세함 또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 다문화를 자꾸 구분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이론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돼요. 교육 프로그램 그렇죠. 많이 좀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한국의 재산으로 한국의 그렇죠. 또 국력을 네. 높이는 경쟁력으로 그럼요. 잘 키우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냥 미국인이기 때문에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함께 갔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알고 있는 거고 전 세계 발전을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려면 바로 우리가 눈을 띄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냐 일반인이냐라고 그쵸. 떠나서 미국을 뭐 샘플을 보고 샘플로 보고 우리를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인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밀집 지역들도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 나온 대림동, 가리봉동, 맞아요. 막 그런 이제 중국 조선족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도 있고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이태원도 있고. 이태원은 뭐 이태원. 다양한 동대문, 동대문, 동대문은 뭐가 근데 있어? 명동, 근데 동대문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냥 장사? 장사나 어느 나라 사람이? 몽골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대문은 몽골, 예, 사는 몽골, 뭐 몽골,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어. 식당들이랑 조그만 어마어마한 소규모의 닭도물. 그 무역회사 오포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런 곳들이 밀집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화한 요리를 파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 뭐 보따리 무역이나 이런 분들 또 거주자를 위한 가정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더 현지 분위기가 납니다. 아 그렇구나. 전 동대문 못 가봐서 마리아가 뭐 러시아 식품 사러 동대문 간다고는 듣기는 했는데 거기 그 동대문 여기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네, 막 네. 한국말 안 들려요. 그거 몇 년 전까지 없었죠. 우즈벡. 그런 거리가. 예, 그죠? 한
10년 전에도 없었어요. 아, 네, 없었어요. 그 디자인 플라자 맞은편에 좀 뒷골목 쪽으로 있습니다. 네, 거기 다 그 간판 다 러시아 말로 돼 있고 그래요? 러시아 말이나 몽골 말, 그 언니 스리랑카 뭐 이렇게 코콜로 글 쓰는 글씨. 대구. 대구. 우리 매나 회식을 다음 그런 곳에서 좀 하면 안 아, 되겠죠? 좋죠. 현장 답사도 할 겸. 또 환전상 이런 데도 많고. 아무튼 사실이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이미지를 알려 있는 지역들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이 한 곳에는 외국인 몰려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뭐 서울이면 이태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거고 뭐 안양 쪽으로 뭐 경기도 쪽으로 보면 안산, 안산, 이왕 안동. 뭐 네. 이쪽에 다 인천 사단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인천 쪽에는 뭐 사당지 뭐 사당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에는 한 마을도 잔잔히 마을을 생겨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수업중에서 문제 수업을 많아요, 가게 되면 그런 데서. 그 안산에 얼마 전에 내가 수업을 강의하러 갔다 오는데 그 이제 끝나고 늘었던 한 분이 이제 같이 지하철 탔어요. 타는데 오는 길에 하면서 사실 저는 안산에 사는데 부끄러워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제 아까 수업을 듣고 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제가 안산에 산다는 말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 분들이 자기 지역에 이렇게 내가 외국인이 많이 산다면 나는 그 지역에 산다라는 말이 조금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도 약간 좀 생겨가고 떨어지는 있는 거야. 동네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떨어져 자기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그 생각하는. 말씀을 하신 건 한국 분이세요? 그렇죠. 아. 그 지역 분이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이미지가 서로 어쨌든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그분이 스스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각화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조금 그런 자유로운 자리에 조금 이렇게 비해하고 나는 비하고 거기에다가 뭐 드림돈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이 뭐 이사 가야 된다고 뭐 이렇게 그 시기가 왔을 때 드림돈 줄 때 못 산다고 무섭다고 남편도 그 돈을 피해하고 혼자서 저녁 되면 뭐 돌아다니지 말라고 뭐 약간 뭐 그런 거 이태원도 그렇고 거기 사단지 인천 사단지도 왜냐하면 그 같은 민족이 몰려 있는 사람들은 약간 한국 법을 안 지키대요. 그 자기도 모르게 약간 뭐 좀 그 변센시 자기 나라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근데 한국 법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거 어울리지는 않고 한국 사람한테 이거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요. 그런 거 무섭기도 하고 그런 단점도 있고 근데 그렇죠. 그런 단점도 당연히 있지만 그분들이 또 자주적으로 스스로 그런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고, 해야 된대.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영화 같은 거, 그 대림 가리봉을 그 배경으로 한 그 청년 범죄도시. 범죄도시. 완전히 그런 영화는 그분들이 그 상영을 중지해달라고 그 호소할 정도로 실제 있을 수 없는 그 범죄 이미지를 그 외국인 밀집 지역에 심었대요. 저는 그 영화를 맞습니다. 보지를 맞아요. 못했지만 뭐 청년 실업이었나 뭐 그런 영화도 있고 청년 경찰이었나 그래서 그런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범죄 엄청 많다. 사실 통계를 보면 그렇게 범죄가 높은 것도 아니라고 나오는데 그분들의 그리고 주장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그렇죠. 그래요. 그런 영화들을 좀 저는 앞으로 제가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 대한 그런 작품들 나오면 마음 아팠거든요. 그거랑 같은 심정이 돼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를 크게 영화나 드라마로 해버리면 근데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 그거 좀 오버하는데 근데 이건 헛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자 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 거. 나름대로 좀 근거가 있 저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 이제 전체기 우리나라 전체 그런 데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게 법이나 이렇게 지켜야 되는 할 것이들이는 꼭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유롭게 외국인이 막 몰려온다라는 자체도 저도 지금 일반 한국인이랑 똑같은 일반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 가끔씩은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질 때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노동자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에피소드가 뭐죠? 불법 자유자가 많다. 일반인한테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이
맞다라고 하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는 가능성 지금 일반 일들이 하는 그런 조금 고생하는 노도 역할하는 우리 일반 그 시민이 거의 없어요. 삼기업종. 삼기업만 아, 힘든 일들. 힘든. 그러면 그 일들이 할 수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를 이제 시집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놓은 거잖아요. 그럼 필요하기 때문에 불릴 때 필요하는 법이나 지켜야 할 내용이나 이런 거는 미리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향들이는 딱딱 정책이 그러니까 그 준비해야 되는 몰려있는 외국인들 그 동네에서 약간 하나원 같은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원도 아시는 약간 좀 말이야. 사회적으로 약간 뭐 좀 이렇게 뭐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나빠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몰라서 생활. 그냥 그 자기 내 생활 법대로 법을. 내 나라 법대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사는데 쓰레기 투기 네, 문제라든지. 쓰레기도 두기 뭐 약간 뭐 시끄럽게 돌아다니기 뭐 밤에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길을 잡아주는 그 관리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국 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맞아요. 로마에 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게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와서 캐롤리민자한테 뭐 김치 갈아주는구나 이런 거 있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외국인 한국으로 시집오는 내용이와 그다음에 외국인 한국으로 일하러 왔는 거와 엄청나는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왜냐면 결혼하러 왔다는 게 어쨌든 뼈 여기 못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뼈를 있는 거고. 묻는다. 그죠?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일하러 온다는 거는 저도 왜냐면 그 이참 두 개 다 느끼는 게 저는 일하러 왔다가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일하러 오면은 당연히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면 돈만, 제가 돈 한 달 하면 벌고 되죠. 뭐하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을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는 전라도 광주 지난번에 게스트로 오신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조금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뭐 센터도 한야를 잘 있고 잡아주면 그죠. 돼요. 어떻게 보면 모델 케이스처럼 이제 모여 살기는 하지만 뭐 크게 뭐 주변 주민들이랑 뭐 마찰이 갈등 그렇죠. 생기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런 게 조금 더 깨끗해지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네. 어쩌면 관광지로 더 좋은 맞아요. 그 활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도 이제 일본의 신주쿠에 한국인 거리 있잖아요. 신혼쿠보에 거기에 이제 친구가 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뉴커머들 와서 장사도 많이 하시고 한국 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거기 원래 살던 일본 주민들과 심했대요. 그 갈등이. 근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 일본 주민 같이 센터 만들었대요. 센터 같은 뭔가 이제 모임을 만들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이제 글 같은 것도 교육 같은 것도 한국말, 일본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래 살던 주민과 이제 그 외국인들이 같이 하게 돼서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게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리랑카 노동자도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 그분들이 모아서 지금 코리안랑카라는 이런 동아리를 코리안랑카. 스리랑카와 한국이 스리랑카 합쳐진 거. 네, 합쳐서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자유롭게 지금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해서도 소통하고 그런 자기들한테 필요한 정보나 이런 안정감에 대한 이런 간단하게 알려주는 이제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각국의 이제 대표성이 조금 와서 오래되는 분들의 역할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그게 뭐 이제 지금은 스리랑카 이제 철도 그 병택 쪽에 기도하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 처음에 아마 한국의 그런 아시아의 그 종교가 이렇게 와서 절을 세우는 게 우리 스리랑카 분들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노동자분들이라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한다면 아마 이제 그런 말하는 분들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구나. 또 뭐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경험담 뭐 밀집 지옥에 관해서? 직접 가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자주 가요. 아 그래요? 어디로 자주? 대림동 안산에도 자주 가요. 대림동도 자주 가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요리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 결혼 이주손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합점 조합을 만들어서 요리를 판매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맛보거나 테스트하거나 하려면 꼭 이런 데 다녀야 되잖아요. 음식이 있는 곳에 다녀야 되고 또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리랑카 분들이 그런 뭐 모임이 있을 때도 자주 가고 또 이제 그 다양한 내용들이 때문에 이제 다니는데 안산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게
그 스리랑카 분들만 아니라 다 각 국가 친구들이 월별로 이제 뭐 행사하거나 그런 안내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이 자유롭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19 그 분들이 불러서 불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안전관리 안전교육. 뭐 그런 내용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한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지역을 안전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 때 하는 그 밤 검찰 야간 순찰, 자정단. 순찰. 네. 그게도 이제 자유롭게 봉사하는 노동자 친구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접수해서 스스로 이제 제가 할게요라는 이렇게 앞장서하는 분들이 또 보면 되게 그분들도 나름대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안산에도 조금 이제 안정감 자기들이 자기 관리하고 있다는 스스로. 느낌이 안산에는 어떤 국적 출신 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게 모여 안산에는 있으시고.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보면 되고 뭐 대국, 스리랑카, 베트남, 방글라데시, 또 인도네시아, 우즈벡도 많죠.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되게 오래 살고 있는 그런 대표 갖고 있는 분들 이제 식당도 열어놓고 뭐 핸드폰 가게 뭐 이런 것도 다 일반인보다는 외국인이 사장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해서 많이 그 인포메이션 받아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안산 원곡 시장이 원곡 시장이 대표적이죠. 대박이죠. 그래요? 네. 대표님도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갔어요. 거기 가면 완전히 그러니까 특정한 외국이야. 나라의 식당만 있는 게 네. 아니라 뭐 수십 개국 식당들이 다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재밌겠다. 뭐 네팔, 우즈벡, 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거의 다 오만도. 가정 식당이고 맞아요. 거기 가면 이제 음악, 소품 이런 것들도 다 다 그 있어요. 나라식이죠. 가봤어, 마리아? 근데 저기 못 가봤는데 돈 때문에 자주 가죠. 저기 제가 러시아 관련? 러시아 그 거기에 마트도 많고 마트 뭐 식당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 이제 핸드폰 가게까지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거기 이제 러시아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개통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연결하고 그쵸. 그거는 되게 대단하다고. 사장님도 다 러시아 분들? 러시아권, 러시아어 할 수 있는. 그 사장님 아니 그 뭐 SK 뭐 KT 그런 거는 거기 이제 직원들이 계시고. 러시아어 쓰는 사람들이 참 네, 편리한 네, 세상이네요. 되게 좋아요. 그렇죠. 많은 편한. 저도 가보고 싶다. 원곡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메나에서 또 다음에 그런 저 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세요. 안산, 저 안양입니다. 안산시 가까우시네. 저 가까워요. 원곡동. 왜냐면 그런 거를 그 아까 얘기한 부정적인 이미지 조금 있는 거 다 불식하고 그 자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저는 친구들이 동부 이천동 일본인 많이 모여 사는 그렇죠. 거에 예전부터 거기 많이 살았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그 굳어진 그 동부 이천동 일본인 마을 또 설의 마을이라고 프랑스 마을. 프랑스 마을 마을도 있고. 그 나름의 색깔과 빛깔로 맞아. 관광지로도 매력적이고 뭐 가서 뭐 분위기 즐기고 근데 가끔 동남아적인 분위기 즐기고 싶을 때 뭐 원곡 시장을 가거나 근데 젊은 친구들은 대림동 가리봉동 스스럼 없이 그 포장마차 음식 먹으러도 네, 뭐 양꼬치에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좋은 점도 하나 얘기할게요. 그 제가 친구가 그 이태원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으로 와서 그 돈사무소에 뭐 하나 날라왔어요. 그거 뭐냐고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그 친구가 한부모예요. 그 러시아 여자인데 그 이혼하고 러시아 그 다문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돈사무소에서 이제 한 부모가 뭐 이렇게 신청하면 뭐 이거 그 작성하면 혜택을 받는다. 뭐 20 얼마 뭐 한 달에 그거를 이제 근데 남편은 이거 다 설명하면서 그 하는 얘기. 근데 이거는 레냐 씨한테 좋지만 아이한테 되게 그 친구들이 알면 왕따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여자애 하는 말이 우리 학교 다 이태원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 그런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많아서 그런 문제가 절대 없어. 왜 다문화 왕따 뭐 그런 거 같은 거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좋은 점이야. 같이 그런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같이 위축되지 않고 그런 밀집 지역에서 자라는 거에 장점으로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2019년이 이제 또 시작을 했는데 뭐 바뀐 점이라든지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꼭 알리고 싶은 뭐 혜택이나 정책적으로 변화된 게 있으면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가 바뀔까요 앞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우즈벡이나 뭐 그 고려인들이 여기 와서 그 H 비자 이렇게 얻어서 그 노동 비자를 이렇게 와서 원래는 예전에 3개월 지나야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을 이렇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금은 6개월 6개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랐어요. 좀 많이 올랐어요. 아. 2배 정도. 올랐다고요? 그럼 조금 네. 엄격해진 거네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안 해도 잠깐 뭐 여기 뭐 1년, 2년 살다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안 해도. 하고 안 하고 이제 병이 걸리면 해야 되니까 잠깐 자기 나라에 왔다 다시 오면 그때 가입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것만 내서면 그 비싼 돈을 안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밀리는 거 다 내야 돼요. 지금 좀 강제적으로 좀 강해졌어요 법이.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긴 하지만 공간대에서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건강 문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다치거나 큰 병을 걸리면 돈이 없어요. 건강보험도 안 되고 어떻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도움을 안 돈이 없어서 힘든 일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다칠 확률도 좀 높고. 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3개월 말고 6개월 그 다음에 무조건 밀리어도 나중에 이렇게 내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옛날에는 이게 아까 이게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건강보험이 이제 이주민이는 넣을 수는 없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인슈런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많은 큰 비용이 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이 있어도 병원이나 안 가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치거나 그 병이 걸리거나 이럴 때 이제 비용이 비싸서 쿵쿵 안 끼다가 갑자기 그냥 죽는 아이들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건강보험에서 이제 이런 기회를 여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꼭 들어오면은 한국에 있는 방향에 따라 이제 그 외국인이 그 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이는 그조원 이제 건강보험 꼭 내서 꼬박꼬박 내서 이제 지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반인보다는 이제 50%가 더 조금 높아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주는 것만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내는 거 아니라 4분의 1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럼 좋은 변화인 그렇죠. 거죠, 좋은 이거는? 변화인 거죠. 네, 의료보험 의료보험. 가입이 네. 수월해졌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그게 가장 저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것만 아니라 이제 노동분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이제 체류 기간 끝나면은 바로 이제 꼭 자기 모국으로 가야 되는 데어 있었다면 지금에는 3년 꾸준히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면 그다음에 그 사장님이 허가동에서 그다음에 한국 2급 1급 토픽 그 시험 보고 한국어 능력 시험. 능력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또 3년이나 조금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볼법이라는 자체가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촌점이도 아마 좋은 변화, 정책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입학 안내 자료 한국어 이외에 9개국어로 배포를 했습니다. 네, 9개국어도 많네요. 네,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태국어.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캄보디아어가 추가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 중심으로 배포를 했다면 금년부터는 뭐 출입국 관리 사무소라든가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러니까 다문화 학부형들이 자주 찾는 곳에도 이제 자료를 비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위주로 그러니까 시각을 소비자 위주로 바꿔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가가는 서비스로 그렇죠. 바뀐 거. 제가 조금 큰 이야기지만 제가 접한 변화는 이제 정부 부처가 다문화에 관련된 정부 부처만 8개 정도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겹치는 사업이 너무 많았대요. 일회성 행사 대표적인 거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뭐 가족에서 하고. 그러면 한 달에 다른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가 겹치고 비슷비슷한 일회성 이벤트 행사 뭐 페스티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성과가 없다는 것을 그 위에서도 좀 인지를 하셨군요. 인지를 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는 별로 다문화에 대해서 뭐 일반 한국 사람들의 뭐 이해심이라든지 수용력이라 그런 거 별로 상승시키는데 전혀는 아니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정책을 짜는 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겹치지 않게 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걸로 뭐 예를 들고 뭐 정말 이렇게 경험이 있는 다문화인들이 의미 있는 강연을 하거나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의 그 교육을 실질적인 교육을 하거나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도 아이를 다문화 특별반이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교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에 숙련된 전문가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면 또 어디 가버리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예비 교원 단계 공부하는 학생 단계부터 그 다문화에 대한 전문 과정을 꼭 이수를 해야 된대요. 제 조카도 지금 교원 되려고 공부 중인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 여기저기 다문화 관련 탈북민 관련 교육을 받고 네.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그거를 필수로 그건 너무나도 고맙고 좋아요.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고 또 뭐 마리아 가져오신 정책 변화 정보 있어요? 관주시에서 서울은 아쉽지만 그런 거는 없지만 그 관주에서 올해 신입 중학생들을 위한 이제 교복을 무료로 이렇게 지원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예, 한국 분도 다 포함해서? 한국분, 외국인, 다문화 그리고 내년부터 아마 고등학생 예, 입학하는 교복 너무 비싸요. 나 이번에 진짜. 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는 한 명,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한 명. 어떡해. 그러니까. 100만 원은 이제 100만 원이요? 그 비슷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가방까지 기본만이 교복. 아니라 가방, 신발 체포, 다음에는 체포. 하나 아이는 한 50만 원 기본이에요.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저도 키가 작아야 거기다가 되는데. 제가 한부 먹어도. 어떡해. 근데 언니 그 주제 않아요? 저는 신청 별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네. 딸이 키가 안 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요. 키가 자라. 그건 너무 저 키가 유치할 수 엄청 있어요. 커요. 키가 자라면 또 바꿔줘야 돼. 아이니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옷을 변경해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추축 자라서. 그렇죠. 그니까 178이거든요. 오, 진짜. 저만 작아요, 집에서. 큰 애가 아들이에요? 네. 그 작은 다음에 애는? 아들 다리는 하나, 딸 하나. 173. 네, 오,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몸좀 불편한 신발이부터 옷까지 다 이제 1년이면은 그렇죠. 변경해서가 근데 제가 살짝 들은 거는 교복 자체를 없애는 학교가 서울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냥 추리닝 같은 체육복이나 사복 허용으로 10곳 이상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반대예요. 반대예요? 왜냐면 학교니까 네.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비싸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체육복만 입고 왜냐면 가면 안 될까? 이거 적어도 그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사복을. 사복은 더 사복 비싸요. 하면 언니 더 장난 아니에요. 그런가요? 또 잠바도 바꿔달라고 신발도 아니면 바꿔달라고. 추리닝만 학교 지정 왜냐면 추리닝으로. 요즘에서 생각해 보세요. 롬패딩. 비싸죠.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 똑같이 입으려고 저 해요. 딸이 그래, 입다가 돈이 버린 더 거 입고 들어요. 왔어요, 오늘 저. 교복 하나면은 그 50만 원인데 맞아. 그거는 안 입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아니 그 나라에서 이거 지원하기 힘드신가? 교복이요? 교복. 아니 너무 불편하니까 네. 여자애들 막 타이트하고 막 그런 것도 부모님들 그건 의견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지. 맞아. 자기들도. 네, 그런 의견이 나왔나 봐. 이거 뭐 학생들 인권 어쩌고 네. 너무 오랜 시간. 그래서 뭐 추리닝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랑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두 가지만 아까 추리닝이랑 교육복이는 뭐 전체 학교의 색깔이 하나고 가라만 달라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학생이 싸게 살 수 있고 근데 여기는 학교별로 지정된 다 가게에서? 지정된 가게에서 이거만 사야 된다 하다 보니까 맞아. 학부모들이 되게 힘드는 거지. 그리고 저는 이름 이게 자수 넣는 것도 하나당 뭐 몇천 만 원 원이 이렇게 내야 돼. 10개가 제가 10개가 되면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아유. 나가는 거. 그러냐 그런 게가 조금 없으면 좋겠다. 근데 교복 이거 지원 무상 지원 좀 무상 그 지원 너무나도 좋겠고. 너무 고맙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네. 이거 대표님 좀 보충해 주시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어떤 그거는 거였죠? 원래는 무료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유료로 유료로 그런데 한다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이제 금년부터는
이 귀화 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 종합 평가 프로그램으로 아예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예전 네. 그거를 이수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화 시험이라는 게 이제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1년에 2번 시험 날짜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그때만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요번에 바뀐 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고 그 대신에 1년에 3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고요. 문제도 객관식 36문제, 작문내 문제, 구술 5문제 이렇게 바뀌었죠. 아니 그 문제는 주제는 아무래도 한국인 거죠. 그렇죠. 한국의 뭐 역사, 뭐 지리, 한국 문화, 지리, 네, 언어. 네. 네. 그러니까 구술 같은 어렵겠다. 경우에는 시험관 2명이 들어와서 10분 동안 대화하고 우리 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 사실 저는 떨어져요. 그게가 참 아쉬운 점이 뭐냐면 네. 제가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4년째인데 아니 10년째인데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스리랑카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은 다 거의 그런 케이스예요. 만나서 알게 돼서 결혼해서 이제 살다가 올라왔던 친구들 꽤 많아요. 거기서 이제 올 때 아이가 3살이었어요. 근데 올라오자마자 암으로 이제 남편 돌아가시는 게 아이고. 6개월도 네. 안 되는 때에서 남편 돌아가셨어. 한국 입국하자마자. 한국으로 입국하자마자. 네. 근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좀비라는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남편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나 이런 이 노동자 친구들이 모아서 이 친구로 이제 방까지도 얻어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시작했는데 네?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을 가지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아직 국조치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아까 얘기는 이 문제가 100시간이 그때는 아. 작년까지는 네. 사회 종합보험 100시간이 맞춰서 뭘 보고 떨어지니까 이제 못 받는 단계를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 조금 봐주는 단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혼자 있는 사람이는 뭘 말 그대로 시간 그대로 준비해서 비용을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이 친구 이제 얼마 전에 전체 다 이제 사업 프로그램 준비를 해서 시험도 걸고 합격해서 가서 신청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이유가 3천만 원이 그 비용이 갖고 있지 않아서. 3천만 원 예금이 있어야 되는 있어야 되나. 근데 내가 진짜 이 말에는 꼭 들어가면 좋겠던 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6개월 만에 남편 돌아가셨지. 그리고는 시부 가족에서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했지. 일반 사람도 3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결혼 생활 시작에. 그죠? 근데 이 사람이는 결혼 생활 한국에 시작할 때 아이 하나도 데리고 시작하게 되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그렇죠. 이 시험까지 준비하려면은 열심히 여기 돌아서지 가지 않으면 그 시간이 맞추지 않으면 시간이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준비해서 가는데 3천만 원 없다 그러면 그 지금 아이만 혜택 받아요. 왜냐면 아이는 남편이 이제 그 돈분에 네. 그 달리 있기 때문에 아이는 국적을 국적이 바로 갖고 가지고. 있지만 네. 엄마는 엄마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한 부모인데 음. 남편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조금 그런 봐주는 기회를 이 정보가 바뀌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외적인 예외적인. 규정,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아. 내용에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정서 같은 걸 네.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상황을 파악해서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내면 이제 엄마만 아니라 그 아이도 완전히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끌어서 못하거든요. 언니 저도 연주권 작년에 땄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고. 시험 그 면접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 셋을 낳는데 너 그렇죠. 그 중에 3명 중에 2명 아이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 그 한국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군대 보낼 네, 보낼 맞아요. 그때는 말이에요. 가면 그 한국을 위해서 가서 싸웠는데 왜 연주권을 안 주는지.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아쉬운 점이 왜 아까 말하는 우리가 다문화라고 자신감 있게 막 말하지만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불쌍하게 만드는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혜택이는 많아요. 혜택. 뭐 아까 교복 물어주면 뭐해요? 그 아이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계가 엄마가 준비 안 돼 있는데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 사회에 아까 전체에게 우리의 소리 조금 화끈하게 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그렇죠. 사람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은 건 아무튼 이게 사실이죠. 다문화 정책이잖아요. 네. 다문화 정책을 만들 때는 네. 일반인의 소리보다는 이 다문화 소리가 확실하게 조금
반영? 늘어주고 반영해줘야 된다는 단계는 저는 확실히 믿어요. 또 이래샤는 현장을 너무 많이 아시니까 그런 경험에서 나오시는 목소리인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어. 맞구나 그랬구나밖에 할 수는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3천만 원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이제 배나무 학당 오늘 첫 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첫 회라서 이제 네. 큰 그림, 뭐 통계, 뭐 그런 의견들을 그렇죠. 나눠봤습니다. 네. 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그렇죠. 앞으로도 배나무 학당 다양한 손님들을 모시고 배움과 재미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나눔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나무 학당 첫 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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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10분 쉬시고 이거 네. 촬영 들어갈게요. 네. 내가 많은 거 준비하고 왔습니까? 네. 행복해요. 아이고.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죠? 제 말이 맞았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광고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